요즘 유튜브로 공부하는 분들 많으시죠? 시간 아끼려고 2배속으로도 들어보고 유튜브 요약해주는 AI 도구들도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이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지 않고 휘발되는 것 같아서 아쉬웠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도구는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무료로도 충분히 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 꿀팁, 단점, 대안까지 꼼꼼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노트북 LM이고요. 접속하실 때는 노트북 LM.google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예, 구글의 AI입니다. 들어오셨다면 사용해 보기를 클릭할 거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저처럼 보일 텐데 저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노트북들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 우리 같이 새로 만들기 가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최고 장점이 많은 양의 컨텍스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노트북 LM에서도 그 장점이 완전 잘 드러나고 있어요. 보시면 소스 한도가 무려 50개, 그러니까 50개의 리소스를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스 하나당 200MB 용량을 허용하는데 문서로 따지면 800페이지 이상 되고 음성 파일로도 20시간은 훌쩍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유튜브 1시간짜리도 올려봤는데 업로드가 잘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공개 영상만 가능하고요. 텍스트 스크립트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막 추출이 되긴 하지만 막아놓은 영상은 가져올 수가 없고요. 72시간 이내 업로드된 동영상은 안 가져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유튜브 URL을 넣을 수 있다.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쓸 수 있는 강의 요약. 저는 왼쪽에 제 강의의 대본을 넣었어요. 소스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주요 주제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원래는 이게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개 영상이어서 그대로 링크를 넣을 수는 없었고 대본을 넣었어요. 활용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녹음해서 mp3를 그대로 넣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스 중에서 얘는 구글 독스를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하여 동기화를 누르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저는 이거 회의록 넣어서 보실 때 너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총 3개의 창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제일 왼쪽이 인풋 하는 곳이죠. 소스를 넣는 곳이고 가운데가 대화를 나누는 곳이에요. 하단에 보시면은 추천 질문이 있습니다. 추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약간 느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소스 기반으로만 답을 한다는 게 너무 좋죠. 퍼플렉시티나 펠로 같이 검색형 AI랑 다른 점은 소스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든지 강의안을 넣었을 때 특히 너무 좋겠죠. 질문을 직접 해볼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제목 작성 방법. 보시면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써야 된다. 연관 검색어 스마트 블록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키워드 마스터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 상업성보다는 정보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롱테일 키워드를 쓰면 좋겠습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 대화가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메모에 저장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공부한 내용이 오른쪽에 저장이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제목 작성법으로 되어 있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소스로 전환 하게 되면 왼쪽으로 얘가 다시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안으로 공부하고 요약된 거를 다시 왼쪽으로 넣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제목 작성 방법을 챗 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O3 미니 하이를 사용했고요. 블로그 제목 쓸 때 유의해야 할 점 3가지만 간단하게 말해줘. 너무 길게 말할까봐 제한을 뒀고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핵심 키워드를 넣어야 되고 호기심을 자극해야 해. 얘는 얘가 생각한 거고 노트북 LM은 강의안을 따왔다. 그런 점이 확실한 차이점으로 제 눈에는 보이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능 중에 이 심층 분석 대화가 있는데 영어로만 지원된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그 아쉬움을 안고서 그냥 기술을 구경하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공유도 가능하고 재생속도 변경, 다운로드 다 가능한데요. 얘가 진짜 인기 있는 이유는 대화형 모드 베타 버전 때문이에요. Exactly. It's about cutting through the noise. and getting to the Hey, yeah, what's up? Yes, I really want a level up on my blog,
When posting a blog on Naver, what are the key factors to consider? That's a fantastic question and exactly what we're diving into today. Absolutely. When you're posting on Naver, there are definitely some key things to keep in mind to boost your blog.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using the right keywords. 영어라는 점이 너무 아쉽기는 한데 이거야말로 진짜 과외 선생님 아닐까 싶습니다. 만들고 나서 여러분 이름 설정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왼쪽 상단에서 이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소스도 소스 이름 바꾸기 통해서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소스인지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시는 게 꿀팁이라면 꿀팁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데 우측 상단 공유를 누르셨을 때 사용자를 추가해 넣으면 여기 이 사용자가 편집을 같이 할 수 있거나 또는 보는 것만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링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채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강의를 다시 볼 필요가 없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공유를 해주면. 이번에는 좀 다른 애들을 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들어갔을 때 바로 사이트가 보여야 해요. 화면에 보이는 것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스 추가를 눌러볼게요. 소스 업로드 웹사이트 클릭해서 이 사이트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어느 출처에서 가져왔는지가 나중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무료 AI 툴 10개 추천해줘 라고 나와서 무료 도구가 추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 전문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PDF 파일들은 용량이 다 어느 정도냐면요. 잘 보이실까요? 여기 6메가, 14메가, 11메가, 14메가 정도 됩니다. 보시면 163쪽, 125쪽, 428쪽, 212쪽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얼추 생각하더라도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이 한꺼번에 들어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소스를 입력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약이 제공되고요. 저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기에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잖아요. 자, 제가 비과세 한도를 물어봤는데 제공된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별도로 찾아서 또 집어넣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얘가 이 소스에 기반해서만 답변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뜬금없지만 갤럭시 S25의 주요 특징 3가지를 말해 볼게요. 정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죠. 이 부분 사실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할루시네이션 방지. 지침이나 법령을 놓고 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좋은 게 유튜브 영상 넣는 거니까 넣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새로운 노트북이고요. 이름을 좀 적어줄 건데 저는 FOMC 프레스 컨퍼런스를 여기에 계속 넣어서 앞으로 여기에서 경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링크를 가져오겠습니다. 3월, 1월, 12월 소스를 정리해 봤고요.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름도 바꿔 놓을게요. 3월 정책금리 동결의 이유가 뭐야? 라고 한 걸음씩 공부해 나갈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 소스 추가는 몇 개까지 된다고요? 50개까지. 하나당 20메가. 상당한 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노트북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노트북은 1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구글이 통 크게 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름 변경 잘 활용해 주시고 사실 노트북 LM 단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느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한글 출력이 사실 예쁘진 않죠. 팟캐스트가 영어만 되는 것도 아쉬워요. 마인드맵 기능이 웬만한 데선 다 되는데 얘가 좀 잘 안 돼요. 앞서 보여드렸던 동영상 요약 사이트인 릴리스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릴리스 AI에서는요. 왼쪽 새로운 지식에 링크를 입력하면 요렇게 요약을 해주는데 이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죠. 타임라인에 맞춰서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해당 부분을 누르면 추가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볼 수도 있고 스크립트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마인드맵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좋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과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얘는 유튜브 영상을 한 땀 한 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떨까요? 노트북 LM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뒤에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용에서 하단에 복사하기 있죠. 하단에 복사하기를 눌러주시고 펠로 AI라고 하는 도구로 넘어왔습니다. 넣어봤는데 글자 수가 조금 넘쳤네요. 파일로 입력하면 사실 되기는 하거든요. 이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줘 해볼게요. 근데 모양이 좀 안 예쁘고 하단에 마인드맵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요. 복사, 다운로드, 공유 가능합니다. 오늘 배운 노트북 LM은 아주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딥 리서치 기능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저에게는 좋은 답이 되어준 친구입니다. 여러분께도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